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장마와 코로나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네요. 하지만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요. 네, 계속 읽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 소개드릴 책들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더 패스라는 책을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이 책은 하버드 강의 대학 중에 하버드 강의 대학이래. 오랜만에 하니까 말이 헛나오네. 하버드 대학 강의 중에 동양 사상을 설명하는 그 강의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해진 강의를 책으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노자 사상에 조금 더 관심이 생겨서 그 책을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을 요새 읽고 있는데 일단 그거에 앞서 이 더 패스라는 책을 간단하게 좋은 내용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운명적으로 만났어요, 이 책은. 제가 코엑스를 걷고 있는데, 삼성역에 코엑스를 걷고 있는데 거기에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운명적으로 딱 눈에 내 시야에 딱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시야 안에 딱 들어왔는데, 게다가 책의 제목이 더 패스, 길이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좀 운명적으로 먼저 마음을 내가 이 책의 내용에 열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와 사뭇 다른 사상을 만나보면 우리가 좋은 삶이라고 단정한 것이 사실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일 뿐임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그 점을 인식하게 되면 예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기란 불가능하다. 삶을 꾸려가는 인간의 방식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 그 점을 인식한다면 이른바 근대적이라는 것의 실체를 알 수 있다. 그것은 수많은 사고방식 중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고방식일 뿐이다.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과거 전통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은 어때요? 아, 그때는 이런 게 부족했지, 이런 게 굉장히 편향되어 있었지 라고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고 마음대로 이제 평가를 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전통 사회의 가치들, 사상들에 대한 약간 우리가 아는 거랑 다른 해석을 좀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현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가치들과 사상들이 얼마나 약간 퇴보적인 것인지 한번 다르게 좀 바라볼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지금 어때요? 우리 요새 이런 가치 가지고 있죠. 내면의 진실에 따라 자아를 찾고 진짜 삶을 사는 것. 나는 나다운 삶을 살아야겠어 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죠. 나다운 것은 옳은 것, 나답지 않은 것은 지양해야 할 것,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내면에 뭔가 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 현대의 우리는. 그리고 그것에 바탕하여서, 그것에 의거하여서 내 진짜 나를 찾아야만 해. 진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진실에 맞닥뜨리면 누구나 그것이 진실인지 알아본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그리고 그 진실이라는 틀이 삶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우리는 스스로 정의한 진실에 이처럼 모든 것을 쏘아붙으면서 대단히 좁은 의미의 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단점과 호불호를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위험을 무릅쓴다. 스스로 정의한 진실이죠. 근데 그걸 스스로 정의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위험한 거겠죠. 하지만 많은 중국의 철학자들은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자신의 잠재력에서 작은 부분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할 것이다. 우리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몇 가지 제한된 감정적 기질만 포착해서
그것으로 자신을 영원히 규정해버린다. 우리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몇 가지 제한된 감정적 기질만 포착해 그것으로 자신을 영원히 규정해버린다. 인간의 본성을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로 생각을 해서 잠재력을 간과하는 꼴이다. 그러나 많은 중국 철학자는 자아는 통일된 하나가 아니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성깔 있는 사람으로,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가정해보자. 자, 이제 살펴볼 철학자들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면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근데 우린 어때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죠. 고대 중국 철학자들은 이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화를 잘 내는 것은 타고난 기질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다 보니 판에 박힌 틀, 즉 한 가지 행동 유형에 빠져들었고 그래서 자신을 그런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보통 나다운 것, 나는 누구인가 계속해서 정의하려는 그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죠.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뭔가 하나 정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만 계속 어떤 우리 실제 자아는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내적 기질의 그 조합에 따라서 시시각각 형태를 변화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대사회의 메인 사상은 그렇진 않죠. 당연히 그렇게 여기고 있진 않죠. 모든 철학자가 동의할 법한 통일된 하나의 길은 없다. 그들은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습에 반하는 주장을 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개척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놀랄 정도로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를 바꾸고 우리가 사는 세계를 바꿀 무한한 잠재력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었다. 공자의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자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고리타분하고 말도 안 되는 유교 사상. 제사를 치르고 여성 차별하고 좀 이런 약간 후진적인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좀 뒤떨어진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해당 사상에 대한 무지 그리고 또한 어떤 해석 방식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을 제가 들려드릴 거예요. 자, 공자 사상의 포인트는 제자를 가르칠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자들이 공자에 대해서 남긴 말로는 이런 말들이 되게 많대요. 논어에서 나오는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았대요. 공자는 식사를 할 때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평소의 습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시한 학자라고 해요. 일단 우리 그 사실은 잘 몰랐죠. 왜냐면 우리가 공자 사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공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포인트부터 뻗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사이드적인 의미의 공자 사상의 실체, 중심부를 우리가 해석을 잘못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서양인들이 진정한 자아라고 정의한 것은 사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이고 유형화된 반응, 즉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정형화한 모습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신을 걸핏하면 짜증을 내는 부류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해 동안 사람들과 소통한 방식 탓에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부류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그러니 진정한 자아에 충실했다가는 괜히 감정이 격앙되는 나쁜 습관만 더 도드라지기 쉽다. 공자식 접근법은 자신을 정의해놓은 정형화된 틀에 주목한 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자신을 정의해 놓은 정형화된 틀에 주목한 뒤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틀이 깨지는데, 이를테면 아버지가 정치에 관해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할 때 여느 때처럼 한숨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참거나, 퇴근한 아내를 문 앞에서 항상 반갑게 맞이하다 보면 자신의 다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런 행동을 오래 반복하면 즉흥적인 감정 반응에 이끌리지 않고 좀 더 건설적인 행동 방식을 내면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실 공자 사상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정말 조상들을 위해서 지내는 게 아니라고 해요. 공자가 인식하기로는 어떤 롤플레이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의 기질은 나비가 꽃을 쫓는 기질이 있듯이 인간의 그런 경향성은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특히 우리의 가족,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그런 그 쌓이고 쌓인 감정적 반응들이 본인 안에 남아서 많은 것들, 인생의 많은 것들을 형성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상이 돌아가시고 그 조상에 대해서 인사를, 어쨌든 가족 사이가 어떻든, 그리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남아있는 감정이 어떻든 다들 모여서 그 자리에서 절을 하고 정말 서로 아끼는 것처럼 의식을 치르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한 의식에 참가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행위일 뿐인 그런 의식이 반복해서 행해졌을 때는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공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처음에 이야기했던 평소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하다. 밥을 먹을 때 말을 하지 않고 자리가 흐트러지면 앉지 않고, 공자는 그랬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반복해서 자신의 어떠한 경향성, 틀, 뭔가 쌓인 안 좋은 패턴을 깨는 행위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씩 깨부수어 나갈 수 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완전 다르죠. 우리가 생각했던 공자 사상은 조상을 섬기고 절을 해. 정말 좀 원시적이다.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를 수양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네. 오늘 더 패스는 이렇게 공자 사상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도 덥고 너무 습한데, 좀 습해진 거 좀 나아지긴 했죠. 비가 요새 안 와서. 저도 이렇게 습기 제거제 사놓고 방에 한 2-3개 놔두고 있는데, 네, 장마가 쑥 가니까 여름이 끝나버린 것 같아요. 이제 아침에 좀 선선하더라고요. 더울 때 낮엔 좀 더운데 아침에 선선하면서 가을이 온 느낌이고 그래요. 한여름이 좀 쑥 사라진 것 같아요. 장마가 너무 길었어서. 네, 수재민 분들 복구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마음을 담아서 비 오기 전으로 빨리 피해 최소화해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의료진까지 전체적으로 감염이 됐다, 어떤 병원은,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 계기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인류 공동체로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조금 이해하셨잖아요. 봤잖아요.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바이러스를 통해서 좀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잘 자요.